수요일에 마련해드리는 알쏭달쏭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정확한 법률 지식은 물론 다양한 판례 등으로 이 생활법률을 좀 더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인데요. 함께해 주실 분은 더선 법률사무소의 선동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를 하셨나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요즘은 코로나19로 대중교통보다 자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운전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언제 그리고 어떻게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그 교통사고 나면 보험회사에 먼저 전화하는 것으로, 또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경우도 이제 나중에 처리를 할 때 필요한 경우인데,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112나 119에 전화하고요. 보험사를 부르죠. 예. 사고 처리도 해야 하고 인사사고가 나면 병원으로 이송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저희가 사람이 다친 손해와 차량 등 물건이 다친 손해가 발생하는데요. 치료와 관련한 것은 대인으로, 차량 수리와 관련한 것은 대물로 처리가 된다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양쪽 이런 금액을 다투기 전에요. 양쪽의 과실 비율도 나눌 거고요. 보통 경미한 사고들 같은 경우에 이 정도 단계에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지 않은 사건들 어떤 것들입니까? 네, 그렇지 않은 사건들이 좀 있죠. 예를 들어 보험사에서 제시한 과실 비율을 절대 나는 수긍할 수 없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경미한 타박상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크게 없지만요. 전치 8주 이상의 상해가 심하게 생겨서 입원 기간이 길어진다거나 아니면 신체에 장애가 남는 경우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보험사와 이견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럴 때 다음 단계로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를 찾아오시게 되는 것이죠. 손해사정인과 변호사가 하는 일이 어떻게 좀 다른가요? 네, 본래 손해사정사는 말 그대로 손해를 사정하는, 그러니까 손해의 정도를 판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고를 조사하고 정산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데요. 따라서 교통사고에서 손해사정사는 주로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 액수를 산출하고 이를 보험사에 요구하는 그런 업무를 하시는 것입니다. 본래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여기까지고요. 그 외에 합의금 절충이나 소송 같은 행위는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유리한 경우도 있고 손해사정인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all or nothing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받거나 아니면 아예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좀 사고가 애매하거나 과실 비율이 이런 경우에는 손해사정인으로 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나은 경우도 많고요. 네,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는 또 따로 있고 그러면은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그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고 같은 경우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보험사에서 정한 약관에 따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법원에서 인정하는 방식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경미한 사고, 그러니까 전치 2주에서 4주 사이의 사고 이런 경우에는 그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전치 8주 이상의 상해가 있거나 아니면 피해자의 장애가 남는 경우 아니면 사망같이 손해액이 커지는 경우는 보험사의 기준에 따르는 것과 법원에서 계산하는 방식대로 계산하는 경우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불가피하게 소송을 가야 하는데요. 주로 2단계에서 변호사를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은 주로 이 사고가 좀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 합의를 위해서 변호사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겠군요. 이유가 거기에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미한 사고인 경우에는 비용 부담 문제도 있고요. 소송을 할 때는 변호사비만 필요한 게 아니라요. 소송의 건 쪽에서 법원에 먼저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소송 비용을 납부해야 됩니다. 물론 승소하면 이런 비용은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초기에는 원고 쪽, 그러니까 소송을 건 쪽에서 다 부담을 해야 하니까 초기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 경험상 보니까요. 전치 한 4주에서 6주, 8주까지는 변호사를 찾아 소송하게 되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 변호사의 그 문턱이 좀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변호사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소송 비용 등 다른 문제도 비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모든 경미한 사건을 소송으로 해결한다. 그렇게 하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되겠죠. 그러니 이 정도 사건이면 저희도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 소송 비용이나 소송 기간이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합의 보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자, 진짜로 이제 변호사를 찾아서 일을 처리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주로 뭐 중대한 사건이라거나 아니면은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하거나 네. 뭐 부당하게 금액을 깎으려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예. 중대한 사건이라고 하면 조금 특수한 사고들이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피해자에게 장애, 특히 영구장애가 남은 경우, 예. 아니면 피해자가 아직 젊어서 일할 수 있는 날들이 많은 경우, 예. 그리고 피해자의 소득이 많아서 일실소득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잘 합의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시고요. 예. 그리고 형사사건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수 있는 11대 중과실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이게 꼭 변호사가 필요한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데 일반인이 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쉽게 잘 판단이 안 되거든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럴 때는 주변에 교통사고 관련 변호사를 한두 곳 정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은 불필요한 소송을 권하는 경우가 잘 없고요. 이 정도 사건이면 소송을 하는 게 유리하다, 아니면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를 보시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실 거다. 예. 이 정도는 간단한 상담만 해보시더라도 충분히 답변해 주시니까요. 예. 애매할 때는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최고겠죠. 그 비싸지는 않나요? 상담하고 뭐 이러는데 아무래도 비용 문제로 선뜻 도움을 청하기가 좀 주저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떻습니까? 네, 요즘은 그렇게 옛날처럼 뭐 많이 비싸게 받는 경우는 잘 없고요. 예.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직접 상담해 주시는 경우도 처음 상담 오신 분들에게 그렇게 비싸게 받고 그러진 않습니다. 예. 교통사고 같은 경우 비교적 사실관계가 단순한 사건들이 많아서요. 상담 시간도 20분에서 30분 정도면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이 경우에 비용도 10만 원 이상 잘 안 넘어가니까요. 너무 예. 큰 부담은 갖지 않고 상담받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담으로. 예. 알겠습니다. 자, 알쏭달쏭 생활법률 여름철 휴가 기간에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변호사가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동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